스페인 매체에서 챔스 8강전에서 붙게 될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를 비교하며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더욱 한 수위라고 평가했는데요. 그 와중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에는 음바페와 이강인을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던 터라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데요. 스타 선수들이 모여있는 파리에서 음바페와 더불어 이강인을 언급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 매체와 보도와는 달리 영국 트랜스퍼마켓에서의 선수단 가치 평가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앞섰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와 이강인을 언급했지만 FC 바르셀로나가 한 수 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스페인 축구 전문가는 바르셀로나의 스쿼드가 파리 생제르맹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고 이강인의 파리와 스페인의 명가 바르셀로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은 불안하지만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에 빛나는 전통 강호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두 팀인데요. PSG는 킬리안 음바페 6골을 앞세워 8강에 올랐고 바르셀로나는 비록 이번 시즌 주춤했지만 필요한 순간 마무리해줄 수 있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SG와 바르셀로나에서 모두 활약했던 루도비크 지울리는 르파리지엔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단의 부상 문제로 PSG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엘 치링기토의 호세 알바레스 호야 기자는 바르셀로나의 선수단이 더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알바레스 기자는 PSG는 실제로 멋진 선수단을 보유했다. 킬리안 음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이 있다. 비티냐 역시 좋은 선수다라면서도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라인업이 PSG보다 훨씬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팀의 첫 대결은 오는 4월 11일 열리는데요. PSG는 홈파르크 대 프랭스로 먼저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인 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